안녕하십니까. 신의 소리 이사장 손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세선문은 어떻고 강신문은 어떻고 해서 여러 학자나 또 어떤 글을 쓰는 작가님들이 처음에 이 무속의 어떤 그 정의를 낼 때 세선문과 강신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맨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세선문과 강신문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세선문 출신이니 강신문이 이런 그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간단 요약하게 세선문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씨 따라서 그 종갓집들이 있습니다. 그 제실에서 이제 일련의 시대를 드릴 때 아니면 종주 집안에 장남으로서 내려오면서 그 종친의 종손이 있습니다. 그 종손을 세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 때라든가 북쪽에 지금 세습정치 또 세습으로 해서 내려오던 것을 3대 4대째 음식점이라든가 방앗간집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랬듯이 세선무도 말 그대로 그 종친에서 가장 장손이 되는 사람이 그 성씨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손으로 칭해져서 그 종손이 내려오는 그분들이 1년에 제를 드릴 때라든가 시제라든가 그런 것을 관장하고 나름대로 제례를 드릴 때 그 제일 맞이로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세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마찬가지로 왜 강신무라고 얘기했냐면은 강자가 내릴 강자입니다. 신이 내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 세선 말 그대로 세습적인 것,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그 개성을 해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 세선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눌 때 사실 세선무는 4대까지 4대부터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5대부터 시작하는 거고 시조까지 5대에서 6대조, 7대조에서 시조 어른들까지 가서 이제 하는 것을 세선무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따로 모셔나오는 신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륭하고에 대한 예지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종속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통 세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강신무는 말 그대로 어느 날 신병을 앓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나름대로 몸이 아프다든가 또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서 어떤 무당들한테 가서 너는 신 제자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니까 첨자들 다 너는 무당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또 강신무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내릴강자라고 해가지고 신이 내린다 해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일전에 얘기했듯이 허신과 진신의 그 구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신내림을 해가지고 한번 상을 차렸기 때문에 그 허신들도 그냥 그렇게 갔지만은 신 제자가 아닌 사람은 또 계속 그 다음의 행위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을 잘못 모시고 잘못 받았나 보다 생각해서 또 구설도 행하고 또 신내림을 또 신선생 바꾸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무당이 되려면 3번 구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애매모호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첫 번째 하는 굿은 허주굿이고 두 번째 굿을 하는 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신내림을 받는 굿이다. 그럼 세 번째는 신을 받았는데 점상을 못 보고 손님이 없고
그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분리굿이라고 해가지고 3번의 굿을 그렇게 행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불과 아마 지금도 행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그 고약한 신선생님한테 그 제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신모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어머니 뒤따라서 이렇게 무당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엄마가 무당한다고 해서 꼭 딸이 무당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성씨하고 아버지 성씨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시는 신명이 틀립니다. 내가 모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신문이 세선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세선문은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뭐 대우벌이나 마사이 뭡니까 마다들한테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가장 중추적인 맏며느리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너무 기제사가 많다 보니까 1년에 기제사를 어쨌든 간에 집안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4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1973년도 가정의례 준치법에 의해 가지고 3대까지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산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4대까지 지내냐 가지고 1973년도에 가정의례 준치법에 의해서 3대까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4대가 뻥 떴죠. 3대까지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4대는 이제 어느 날부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는 신경 안 쓰던 거 5대는 종손들이 제실에서 1년에 시제를 드릴 때 거기에 5대부터는 참석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구청에는 그나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제사를 4대는 등한시했다더라도 구청에 들어가서 이제 구설을 행할 때는 4대까지 밖에 또 못 들어옵니다. 5대는 못 들어와요. 4대까지 고조부, 정조부, 조부, 그리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오늘날 이제 제사법이 또 희한하게 바뀐 게 1979년도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사 지내는 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루 전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79년도에 이제 그 당일에 돌아가시면 그 당일 자시부터 시작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돌아가셨으면 그날로 해가지고서 1년 후에는 그날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자시 전에 지내드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아직까지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 그대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관습에서 계속 하루 전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현명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 가시기 전에 하루 살아있는 날 또 돌아가신 날 하루 쳐서 자시해드리는 것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것이 가장 여직도 내려오던 그런 어떤 관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당일날 자시가 아니고 살아있는 날 돌아가신 날 해서 이틀이 제사라 해가지고 이틀이죠. 그죠? 산 날과 죽은 날을 생각해서 이틀 제사를 지낸다 해서 자시해드리게 했는데 이때 제사밥 한번 얻어먹으러 오려고 그렇게 1년을 기다린 양반들이 있네. 이제 오늘날은 돌아가신 날, 산날이 아니라 그날 살아있으면서 그날 돌아가신 날을 기준 잡아가지고 11시까지 제사를 지내라 하는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제삿날 당일날 하루 전날이 아니고 돌아가신 날 그날을 기일로 잡아가지고 뭐 지하철 떨어지니까 또 교통이 또 혹시 번잡할 것 같아서 일찍들 만나서 일찍 제사를 지내드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은 다행이지만 아예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절에다가 그냥 운동을 몇 개 나누고 절에다가 돈 주면서 그냥 아예 그냥 뭐 우리 요양원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를 지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자손이라면은 자손이 없는
조상이 없고 조상이 자손이 없는 조상이 없듯이 또 그들 나름대로의 다들 우리나라 흐름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민족이다 보니까 뭐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도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처럼 가족이라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만면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때는 뭐 기제사 다 드렸는지 몰라도 그걸 아들한테 그냥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을 때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만 알지 할아버지도 기억도 안 나고 정조 할아버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르는 분들은 1년에 6번씩 7번씩 지내드린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파이브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뭐 1년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또 하루에 다 지내는 분들이 있고 또 저에서 그 조상들 전부 다 몰아가지고 한 날에 한 번 제사 지내는 날 전부 다 해서 천도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참 MZ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제사 자체가 그렇게 그 유교의 관원 상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지고 퇴색되다 보니까 그 전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는 1년에 한 번씩 가신번을 기리면서 이런 엄숙한 마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이 제삿날만 되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재산 분쟁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시끄러우니까 제사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아예 안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효자는 또 그 평소에 살다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 부모님들 고생시키고 할아버지한테 쏙새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생활이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자기 형이 너무 무능하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부담 가고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제사를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죽었으면 끝난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이 무자라를 이렇게 볼 때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가 이게 공입니다. 공. 전문성을 가지죠. 우리가 공업사할 때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걸 제작하고 만들 때 이 공자인데 여기에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 인자는 산자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인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업을 풀어준다 그런 뜻에서 이 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 무자에다가 직간자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무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을 가진 사람들은 강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 때 나는 강신무인지 세선무인지 그거 잘 모르겠다 물어보면 질문할 때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어본 사람들이 미안하게 내가 신당을 가지고 꾸미고 있을 때는 무당이 맞습니다. 강신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내림을 받았는데도 신당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제자님이라고 그러지 뭐 아래제자 쓰는 게 아니라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제자님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는 집에 우리가 이제 무당 집을 방문해 가지고 점상이라든가 쾌를 뺄 때 거기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금전을 비용을 드리고 이제 점을 볼 때 그 점 보는 사람을 기자라고 그럽니다. 기자. 그래서 용어라는 거는 우리가 사투리든 경상도든 저도 지금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이 용어는 글에는 사투리가 없습니다. 한글에는. 근데 지역마다 쓰는 어떤 그 사투리 방언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문서라는 그런 것이 많이 와야 되고 이상한 뜻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우리 무당이 대원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신령님들이 이제 제를 지낼 때 생일잔치 비슷하게 해드리는 이 진장례를 가지고 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진작이 맞습니다. 이 진작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경상도나 전라도라면 진적
진적, 진적 뭐 이런 식으로 사투리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다 또 뭐 그날 그 어떤 친한 어떤 무녀가 그날 진장래 하는데 거기다가 꽃 화환을 보낸다든가 조그마한 꽃바구니 모을 때 축 진적, 축 진적, 축 진적 이런 식으로 써내는 거는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무업을 하는 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부끄러운 어떤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진장래, 축, 진장래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도 사투리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뭐 서울은 뭐 서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도 대부분이가 이제 그 소지를 쓸 때 곤명 계주라고 써야 되는데 이 곤명 땅 곤명이 계주를 써야 되는데 이 계주가 맞는 말인데 이거를 기주라고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주는 아무 그냥 사투리로 해가지고 그냥 기주 그랬지 사실은 올바른 글을 쓸 때는 소지에 쓸 때는 계주라고 써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 입으로는 기주 해놓고는 기주하면서 계주를 쓰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발음 자체가 이런 우리가 이제 태권도가 왜 전 세계에 나가지 보급됐지만 그들이 외국인들이지만은 가까운 일본도 태권도 도장에서는 기한 넣는 거라든가 어떤 품새를 얘기할 때 전부 다 한글로 씁니다. 말로 그냥 태권도 태권 이러지 뭐 저거는 일본 말로 뭐 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듯이 그 말의 용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나온 뜻에 맞는 그 용어를 써야만이 우리가 신에게 정말로 천지신명께 빌 때도 그 내용의 어떤 전달이라는 게 정확하게 해야지 곤면 기주가 이렇게 비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주가 뭔 말인지 모르죠 어른들은. 그랬듯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 그 산에서 그 산 기도라고 내려오는 분이 교인이시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방언이 터졌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방언을 가지고 간증한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산에서 기도를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주여 하고 뭐 이렇게 한참 찾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머리 길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감에 빠져 있는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잘생긴 분 있지 않습니까? 수염 딱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당군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산에서 싹 오시더니만 보여주시더니만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한국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어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니까 한국말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혹시 산신령님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자기 주장에 뭐 자기가 자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올바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당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어려운 거는 자감증에 빠지는 겁니다. 자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현실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희한한 어떤 작태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정말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올바른 사람으로 안 본단 말입니다. 굳이 옛날하고 틀리고 이제는 그 학문들도 많이 깨우치시고 그리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곤명 기주라고 쓰지 마시고 곤명 계주로 쓰시면 가장 바람직한 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